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산업단장 박성환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국내외 환경 변화 그리고 그간의 주요 성과 그리고 아마도 제일 관심 있어 하실 2023년도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의 블록체인 산업의 경기가 어떤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크립토 윈터를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긴축 재정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고 있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 3고 시대에 있어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사실상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급감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오늘 시세를 보니까 한 3,700만 원 정도로 약간 작년에 비해서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요거는 올 3월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그 파산 책임이 암호화폐에 있지 않고 전통 금융경제 구조에 어떤 불안전성에 기일한다라고 해서 반대급부로 해서 좀 가격이 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크립토 윈터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한편에서는 이 크립토 윈터를 그동안에 과열된 거품이 빠지는 어떤 자정작용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것이 올해 개최된 CES하고 MWC에서도 크립토 윈터를 겪고 있는 블록체인이 주요 키워드로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현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블록체인은 이 웹3를 통해서 이 크립토 윈터를 지나서 블록체인의 봄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 변화입니다. 가트너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 변화를 통해서 기술의 성숙도와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기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기술과 서비스들이 기대 정점 단계 주변에 몰려 있음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기대감은 높아서 시장의 관심도는 높으나 어떤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서 상용화 제품은 부족한 단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2022년도 하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적인 진보는 어느 정도 있어 왔습니다. 해서 기술보다는 NFT, DID, L2 등과 같은 응용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변화를 했고 실제로도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계몽 단계에 있는 걸 보시면 블록체인 월릿 그리고 DApp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같은 기술과 서비스는 이 환멸 단계를 넘어서서 수익을 내고 있고 향후 2에서 5년 이내에 안정화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는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3월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행정명령 발표 이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정책 연구를 시작을 하고 CBDC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공공주도로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회원국들을 블록체인으로 전체 전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EBSI라는 블록체인 표준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프라 위에서 국경 간 문서 공증, 졸업 증명서에 대한 검증, 신원 인증과 같은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인 미카를 발표를 했고
올 3월에는 디지털 신원 지갑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로 이제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과 유사한 이제 BSN이라는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상호 운영성과 표준화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18년도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들을 2년 주기로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초기 시장 형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기술 발전 전략을 마련한 바가 있고 2020년도에는 기술 확산 전략,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웹3 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을 한 결과 2017년 이후에 블록체인 기업 수, 그리고 시장 규모, 그리고 기업에 대한 종사자들이 크게 증가하는 등 초기 블록체인 시장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암호화폐와 동일시되었던 인식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들여서 혁신 서비스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선관위에서의 온라인 투표, 그리고 이통사의 DID 서비스, 그리고 기부 플랫폼, 민간의 기부 플랫폼, 그리고 이제 군장병 전자지갑 등의 서비스들이 현재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를 국내 유일한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을 했고 19년도부터 총 6건의 실증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규제로서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있는 안전한 파기 방식으로서의 오프체인 방식도 허용을 하는 등을 안전 실증을 저희가 거쳤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관심이 있어 하실 이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상의 과제들을 블록체인 진흥기관인 인터넷진흥원을 포함을 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이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산업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국민체감 혁신 서비스를 발굴 확산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식 제고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블록체인 관련된 법제도 정비, 그리고 기술 인재 양성, 기술 검증, 컨설팅 및 해외 진출 사업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IITP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과제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지원 체계에 대해 좀 변화를 주었는데요. 사업당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수는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당 과제가 예산 규모가 6억 원인 소규모의 시범 사업은 2022년도에 19개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를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대신 과제당 30억 원 규모, 이제 민간 출연금 매칭까지 하면 이제 최대 60억 원까지 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집중 사업을 3개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과제당 13억 원 규모인 중형 프로젝트는 5개에서 9개로 늘리는 등 중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제 사업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제도, 기술, 사업화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PMO 사업 품질 관리 제도를 운영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성과적인 측면에서 확산을 위해서 일반 국민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직접 체감하고 그리고 사업 수요의 새로운 수요의 제기까지 하실 수 있게끔 국민 참여단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올해 이제 추진할 공공 분야 6개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수요 조사 공모를 진행한 결과
집중 사업 과제로 2개 과제가 선정이 되었고 확산 과제로 4개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부자의 집중 사업 과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수요 제기한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작년 4월에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온라인 주민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해서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와 이제 서울시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 1,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올해 구축할 예정이고 온라인 투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고도화를 하고 그리고 투표 과정에서 익명성과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영재식 증명, 그다음에 동형 암호화 등과 같은 암호 기술을 통해서 보안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공분야 집중 과제인데요. 고용노동부와 그리고 교육부가 공동으로 수요를 제기한 디지털 배지 구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1,800만 명이 사용하는 국가 자격증 그리고 훈련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인 DID, NFT 기술로 적용을 해서 디지털 배지로 발급하고 검증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제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면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국가 자격증 정보를 DID 기술을 통해서 NFT 기술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자격증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서 그동안에 종이 서류 제출을 했었어야만 했는데 그러한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확산사업, 공공분야 확산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사전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설명을 좀 잠깐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수요를 제기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통사의 이제 패스 앱 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 서비스는 온라인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은행 등에서의 신분증 제출 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용상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DID 기술을 활용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구현을 하게 되면 이러한 미비점들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안을 하셨고 법무부의 전자공증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도 역시 현재 전자공증 서비스가 되고는 있는데 사서증서 기반이고 온오프라인 상호교차 이용이 안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미비점들을 개선을 하기 위한 과제들이 지금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과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을 했고 올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지금 착수가 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중사업 과제로 1개 과제, 확산사업으로 5개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추진할 집중사업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 서비스 과제인데요. 전기차에 OBD 장착을 해서 배터리 신규 장착부터 탈거까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잔존 수명 확인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이 인증서를 가지고 보험 또는 중고차 거래에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기차 가격에 있어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 배터리 잔존 수명에 대한 이력 관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다면 아마도 이제 전기 중고차의 거래에 있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민간 분야 확산 사업 5개 과제인데요. 시간 관계상 2개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폐식용유 유통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저희가 이제 가정이나 치킨집에서 치킨을 튀기고 이제 남고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모아서 가공을 하면 바이오 연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50년까지 모든 항공기의 연료는 바이오 연료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식용유에 대한 수요는 늘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 수거하고 가공하고의 이력 관리가 그동안은 수작업으로 문서 수기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유통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수출까지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모든 기록들이 투명하게 이력이 남기 때문에
미국 등의 해외로 수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소 소액 투자 과제인데요. 이 과제는 태양광 발전소의 담보대출 상품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토큰화 유동화를 하고요. 일반 국민은 1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게끔 하는 과제입니다. 현재는 이건 원투법을 적용을 해서 우선 추진을 하지만 이제 이 STO에 관련된 규제가 자본시장법, 증권법 등이 명확하게 규제가 정해지면 차후에는 STO 과제로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터넷진흥원이 이제 과기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과제입니다. 블록체인 서비스를 쉽게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유럽연합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의 표준화된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준화된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블록체인 간의 상호 연동이 어렵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중복 투자의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보다 쉽게 효율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상호 운영까지 지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이용 체계인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를 단계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공에서 수요가 높은 블록체인 핵심 서비스 모델들을 먼저 정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모델별로 필요한 블록체인의 필수 기능,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기능, 그리고 상호 연동에 필요한 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을 공통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정의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이 되면 민간의 블록체인 기술과 인프라가 이 요구사항을 충족을 할 경우에는 공공에 도입할 수 있게끔 시험 검증 체계도 장기적으로 거버넌스 연구를 저희가 함께 병행을 좀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KBTF에 관련된 실행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고 앞서 설명드린 그 공통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정의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KBTF에 대한 정책에 대한 논의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KBTF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TF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 정책 연구도 함께 병행할 예정인데요. 블록체인 확산에 필요한 확장성 해결에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연구, 안전한 NFT 이용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DID 신뢰 연결 트러스트 앵커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책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 센터를 지역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재 블록체인 기술 기업의 창업, 그리고 기술 개발 검증, 사업화, 혁신 성장까지 종합 지원한 인프라인데요. 저희 2022년도에 처음으로 지자체 공모를 진행한 결과 부산이 제1호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 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추가 센터를 추가적으로 구축할 예정이고 현재 지자체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지역에 있어서 기업 불모 지역에 블록체인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제 블록체인 지역 블록체인 기업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게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지자체 매칭을 통해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사업과 기술의 협력의 장인 블록체인 수요 공급자 협의체인 에이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에이브를 발족을 했고 올해는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만나서 어떤 동향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넘어서 투자 성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투자 성과를 넘어서 저희 인터넷진흥원이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기술 특례 상장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제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업 최초로 코스닥 상장사가 나올 수 있게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터넷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검증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신뢰성 검증이라 하면 국내 기업이 개발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블록체인 철학에 맞게끔 블록체인 필수 기능들을 제대로 구현을 했는지, 그리고 백서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능이 제대로 나오고는 있는지, 그리고 보안 취약점은 없는지 등을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NFT, STO 등과 같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시험 평가 기준들을 좀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NFT, STO 2개 과제씩 포함을 해서 총 10개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해서 기술 검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신뢰성 검증을 제도화할 수 있게끔 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연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 국민과 기업의 인식을 제고를 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 블록체인 미러 컨퍼런스를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 성과가 나오는 연말에 블록체인 진흥 주간을 개최를 해서 사업 성과들을 좀 알릴 예정이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블록체인 활용 확산 포털을 구축을 해서 저 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성과뿐만 아니라 나이파의 성과, 그리고 IITP의 성과 등을 결집을 해서 정보뿐만 아니라 성과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협업의 장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이파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입니다. 이제 과기정통부가 NFT를 제도적 안정을 토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총괄기부 이제 기관인 국무조정실과 그다음에 관련된 부처들과 협력을 해서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담길 내용들은 우선 NFT의 법적 성격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비자 보호 방안뿐만 아니라, 그리고 분산 아이디, DID와 스마트 계약에 있어서의 법적인 이슈 사항들을 포함을 해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고, 올해 정책 연구를 추진을 하고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을 해서 5월, 9월경에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파가 추진하는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전국 5대 권역별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과정에서부터 전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형 실습형 과정까지 약 1000여 명의 인재를 개발을 해서 서비스 개발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파가 추진하는 이제 해외 진출 사업입니다. 저희가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력과 서비스 실증 사례는 해외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앞서 이제 최재형 교수님이 말씀 주셨지만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우수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DID 기술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투표도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기부 플랫폼도 이제 저희가 실증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통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DID 서비스들도 훌륭한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국내 기술과 서비스들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도 받고 수출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파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해외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저 인터넷진흥원도 해외 진출이 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IITP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핵심 융합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진보가 없이는 혁신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핵심 기술인 고성능 합의 기술, 그다음에 스마트 보안, 취약점 탐지 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그다음에 IoT 등과의 타 기술, 타 산업과의 이제 융합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 융합 기술, 그리고 웹3 선도를 위한 사업 기회, 그리고 미래 수요 예측을 위한
블록체인 중장기 R&D 로드맵을 올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로 발표를 맺을 예정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지속적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블록체인이 분산장부 기술로서 출발을 하였고 2016년부터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실상 블록체인이 적용되지 못할 응용 분야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웹3라는 새로운 인터넷 질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질서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용자가 혁신을 주도하고 하는 어떤 미래 인터넷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블록체인이 변화시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무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 그리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블록체인이 변화시킬 이 사회 분야 각각 하나하나씩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